야구장에서 팬서비스도 좋던 혜태 에이스 선수는 하루 만에 희대의 범죄자가 됩니다. 역대 야구 선수 싸움 순위 넘버원이자 씨름 선수 이만기도 팔씨름으로 이길 만큼 센 힘으로 뒤에선 무려 4명의 일가족 숨통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르고 차에 싣고 다닌 농구계 엘리트 출신과 19년간 해외로 튀었던 양궁 선수 역시 한때 체육인이었죠. 오늘은 충격적인 한국 운동선수 범죄 사건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농구 정상원은 한때 192cm의 장신 기럭지 플러스 득점력도 화려해 농구 천재 별명을 얻었지만 멘탈이 문제였죠. 고려대 엘리트 코스를 밟지만 뒤늦게 중2병에 걸렸는지 틈만 나면 합숙소에서 무단 이탈하며 방황이 시작됐는데요. 2005년도에 프로 입문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린 정상원은 밥 먹듯이 팀을 탈주하다 방출되고 2009년도에 은퇴하게 됩니다. 백수가 된 전직 프로농구 선수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탓에 장모님 댁에 얹혀 사는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처가살이 멤버 중에는 와이프의 쌍둥이 언니도 있었는데요. 처형 최 씨는 폐차 알선업으로 돈도 별로 못 벌어오는 정상원을 평소 무시했다고 합니다. 신혼라이프에 불만이 가득인 찰나에 너 같은 놈 만날까봐 시집 안 가라는 처형의 말 한마디에 정신줄을 놓습니다. 2013년 6월 농구선수 정상원은 무능하다며 자신을 무시하던 와이프의 쌍둥이 언니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범행을 저지르죠. 소름 돋는 사실은 여행용 가방에 넣고 무려 이틀간 본인 오피러스 승용차에 싣고 다녔다는 것인데요. 이때도 숨진 처형의 휴대폰으로 와이프에게는 힘든 것 정리하고 며칠 뒤 돌아오겠다고 친언니 행세를 하고 시간을 벌었죠. 정상원은 화성집에서 9km 정도 떨어진 가장동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쌍둥이 언니의 벤츠 승용차를 중고차 업체에 팔아버려 1200만 원을 손에 쥐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 없는 친언니를 걱정하던 와이프가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며 꼬리를 밟히게 됩니다. 구속되고 나서도 양아치 본성을 버릴 수 없던 정상원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던 기존 진술을 뒤엎죠. 죽은 처형 벤츠 팔아 번 돈도 와이프와 반띵했고 범행 역시 아내가 사주했다고 물귀신 작전을 쓰는데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어 모두 거짓으로 들통납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지만 2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정상원의 항소를 받아주며 5년이나 깎아줍니다. 현재 빵에 가 있는 정상원은 2033년 출소 예정이죠. 전국으로 용의자 수배령이 내려졌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야구선수 이호성입니다. 혜태 4번 타자로 정점을 찍고 은퇴한 이호성은 1년에 10억씩 벌어들이며 사업도 승승장구했죠. 광주에 호성 웨딩홀 1호점을 내고 연달아 3호점까지 확장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웨딩 사업도 성공했겠다. 자신감 풀장착하고 투자자들도 모아 2005년엔 실내 스크린 경마장 사업에 뛰어드는데요. 한국마사회로부터 허가를 따냈지만 이때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역단체들이 교육도시 순천의 사행성 업소가 말이 되냐며 들고 일어나 경마장 사업은 올스톱되고 이호성은 순식간에 무너지며 무려 110억대 부도를 맞습니다. 4년간 수십억대의 채무에 시달리다 어두운 세력의 돈까지 끌어들여 최소 270억으로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37억대 부동산 투자 시세 차익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빵에 가기도 했죠. 운동선수만 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호소한 호성씨는 출소한 뒤 야구계 선후배와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 후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지만 사랑은 못 끊고 임자 있는 여자와 로맨스를 시작했죠.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참치집 단골이 되어 주인장 김 여사와 눈이 맞게 됩니다. 김 여사는 주변에 공식적으로 이호성과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요. 2년차 연인 김 여사로는 만족 못한 호성씨는 일산 신도시 차 여사와 사귀고 동거도 하며 바쁜 양다리 연애를 합니다. 2008년 2월 15일 애인 김 여사는 곧 내야 할 전세금 잔금 1억 7천만 원을 은행에서 전액 인출해 5개 은행에 수천만 원씩 나누어 예치하는 특이한 행동을 하죠. 2월 18일 밤늦게 참치집 장사를 마무리한 김 씨는 종업원들에게 며칠 여행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이후 김 여사의 딸 3명까지 모두 연락이 두절됩니다. 수상한 점은 이틀 전 은행 5곳에 분산해놨던 1억 7천만 원이 이날 퇴근한 후 새벽에 싹 인출됐다는 거죠. 이호성의 잔인함은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김 여사는 서울 마포구 금호 아파트에 3명의 딸들과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호성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내 여자들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먼저 집에 있던 김씨를 처리하며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스며들어 버린 혈흔을 인멸하기 위해 잉크를 뿌리는 치밀함을 보였죠. 그리곤 집안 컴퓨터를 켜놓아 김씨 가족이 잠시 집을 비운 것처럼 위장합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까 빨리 오라고 학교 간 둘째 딸을 전화로 유인하는 소름 돋는 짓까지 했는데요. 김 여사가 퇴근한 지 약 17시간 뒤인 18일 저녁 5시, 김씨의 SM5를 금호 아파트에 주차하는 한 남성이 CCTV에 목격됩니다. 검은색 옷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는 큰 검정색 가방 4개를 연달아 카트로 실어 나르는 수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이미 숨이 끊어진 김씨의 핸드폰으로 큰딸에게 연락하죠. 당시 밤 12시쯤 종로 일대에서 큰딸의 마지막 통화가 기록에 남습니다. 마지막 생존자였던 첫째 딸은 추후 뇌출혈이 동반된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고 국과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8일 하루 동안 무려 4명의 숨통을 끄는 이호성은 19일 아침 7시 호남고속도로 한 CCTV에 찍힙니다. 화순군의 아버지 묘에 비석을 옮길 구덩이를 파달라고 인부들에게 미리 의뢰해 은닉 플레이스가 준비되었던 것이죠. 4개의 가방을 은밀하게 묻은 다음 다시 한번 김씨의 핸드폰으로 가게 직원에게 주말에 식당을 잘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용의주도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김씨의 친오빠가 갑자기 자기 여동생과 조카들에게 모두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하죠. 일주일이 흐르고 3월 초 딸들의 개학날에도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자 결국 경찰서에 내 모녀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때 경찰들이 김씨 아파트 1층에서 검은 가방 4개를 카트로 끌어나르는 이호성의 실루엣을 포착하며 실마리를 찾게 되죠. 3월 7일 용의자로 지목된 이호성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경찰은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냄새를 맡은 SBS 취재진이 용의자가 이호성이라는 사실을 용케 알아냈고 단독 보도를 준비했죠. 경찰 수사팀은 곧 검거해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지만 SBS는 이를 단호박 거절하고 내 모녀 사건 용의자는 이호성이라고 특종 보도를 뿌립니다. 결국 전국에 현상금 300만 원이 걸린 이호성은 바로 몇 시간 후 한강에서 싸늘해진 주검으로 발견되죠. 이호성의 시신을 찾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제보가 경찰에 들어옵니다. 이호성과 비슷해 보이는 남자의 부탁으로 전남 아순군 공동묘지 근처에 구덩이를 파줬다는 것이었죠. 경찰이 구덩이에서 찾은 가방을 열자 한 구씩 두꺼운 비닐에 쌓여있던 모습을 드러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포폰 3개를 돌렸으며 지인들과 연락하던 비열한 이호성은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라고 공식적으로 확언하지 못한 채 결말을 맺습니다. 대구구청 소속 양궁선수 22살 주진우는 합숙소에서 지내며 근처 구멍가게 주인 6살 연상 유정숙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당시 예쁘다고 소문났던 28살 유정숙은 이미 30대 남편이 있던 품절녀였죠. 혈기왕성한 힘을 주체하지 못한 주진우와 연하의 매력을 알아버린 유 여사는 금지된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나름 몰래 즐긴다고 생각했지만 유부남의 촉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자기보다 무려 11살 어린 내연남에게 꽂혀버린 와이프를 보고 유정숙 부부는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유씨 남편은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고 이를 보다 못한 주진우는 남편을 직접 만나 단판을 짓기로 하죠. 1996년 12월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만난 두 남자는 서로 유정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난리칩니다. 유 여사 남편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자 내연남 주진우는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유씨 남편의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주씨는 트럭에다 실은 뒤 대구 구마고속도로로 질주합니다. 배수로에 멈춰서 사체를 유기한 후 흔적을 없애려 불태워버리죠. 배수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잘 안 가는 곳이라 그런지 이 시신은 불에 탄 채로 무려 반년 동안 방치됩니다. 범행 다음 날 주진우는 파출소에 근무하던 누나에게 자백을 하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하는 줄 알았던 누나는 주씨가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하는 줄 알고 통장과 돈을 건네주죠. 그러나 통장을 챙긴 주진우와 유정숙은 이때부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돈 준 누나와 유씨 남편 쪽 가족들이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세 사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죠. 다음해 여름이 돼서야 사건은 실마리를 찾는데요. 비가 오면서 배수로에 방치돼 있던 유씨 남편의 시신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걸 한 등산객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공개 수배된 두 남녀는 끝내 찾지 못하고 2011년 12월 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리죠.
사실 주진우와 유정숙은 여권을 위조해 일본과 중국에서 19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편한 한국 라이프가 간절해진 두 사람은 중국 공안에 밀항 사실을 자수하며 강제 출국될 플랜을 짜는데요. 본인들 공소시효가 끝난 것도 조선족 변호사한테 안전하게 한 번 더 확인받는 꼼꼼함을 보였죠. 2016년 1월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신나게 한국으로 입국한 두 사람을 기다린 건 바로 19년째 대기 타던 대구 경찰들이었습니다. 살인마 조 씨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날 체포할 수 없다며 당당하게 말했지만 해외 체류로 시효가 정지되어 사실상 2030년까지 처벌이 가능했던 거죠. 마침 도주 19년차 커플을 상담해줬던 조선족 변호사는 중국 형법에 이런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없다 보니 잘못된 자문을 해준 겁니다. 결국 1심에서 주진우는 22년, 유정숙은 2년을 선고받고 사이좋게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충격적인 운동선수의 범죄 사건 3가지 어떠셨나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